이란의 갈등과 함께 뉴욕 증시에서 역시나 방산주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엔 이제 경제 제재 그냥 그치겠다 이렇게 말한 상태거든요. 방산주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방산주가 기계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통상 우리가 북한 관련돼서 갈등이 커질 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의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고요. 또한 미국 관련돼서도 방산주,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세계 경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일단 미국의 방산주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소폭이나마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산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미국의 그 제1의 방산업체 관련돼서 록히드 마튼 그리고 레이션 등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이 종목들이 과연 피를 먹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먼저 보실 종목들이 그 록히드 마튼, 락히드 마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넘어서 2020년도에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죠.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1월 8일 날,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초에는 380달러 선에서 418달러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이게 급등의 모습이 지난 어떻게 보면 올 초에 1월 3일 전에는 급등했었습니다만 오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적인 제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소폭이나마 실망매 속에서 0.84% 소폭이나마 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레이티온도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록히드 마틴처럼 익숙하지 않지만 미사일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방산업체인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이것은 오히려 1월 6일 날 그러니까 232달러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습 보면 방산주의 모습들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또 보잉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잉은 좀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아마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보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737 맥스 이후에 상당히 좀 지난 그 1월 3일, 4일, 1월 어떻게 보면 1월 7일까지는 좀 상승했는데 어제와 오늘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어저께죠. 어저께 이란발 비행기가 그 이란에서 출발하자마자 이것이 다시 한번 사망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발통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국 보잉의 어떤 비행기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정적 이슈 속에서 보잉의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약세로 마감됐다 보겠고요. 몇 가지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TV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중동발 이슈가 왜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정리가 돼야지 오늘 흐름과 그리고 방산주의 어떤 동향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직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잘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핵무기 관련돼서 개발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줄게. 이런 이슈 속에서 상당히 미국의 어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 간의 허니문이 있었는데 지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바라볼 때는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퍼줬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란 관련돼서 핵무기 이런 부분들을 나는 다시 한번 폐기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좀 갈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바라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의 생명줄을 죽이는 게 뭔가 좀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그 원유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원유 수출을 지금보다 동결하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예상보다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러죠. 아시는 것처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기본적 요 어떤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이런저런 미국에 있는 어떤 드론이 지금 화면으로 잠깐 정리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피격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저거는 아무래도 이란이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유조선이 어떻게 보면 공해상에서 납치됐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에 있는 원유 시설이 공격되는데 저게 보니까는 저게 이란이 저러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확증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라크 내 미군 어떤 사망
그리고 드론 두 대의 어떤 폭격 이런 부분을 보면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은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저런 이유는 결국 이란의 문제다.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든 이란의 어떤 목을 조여서 상당히 미국민의 어떤 이익을 그만큼 향유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세 가지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확증적인 이란 관련된 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CNN은 이런 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CNN은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왜 이렇게 미국이 드론을 통해서 소위 폭사시켰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그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이슈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계획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 뭐 정확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도 수많은 미국민을 공격하려고 지금 이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라볼 것은 이란 정부의 입장인데요. 자, 이란 정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잠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트 그 트위터를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어떻게 보면 폭격 이후에 결국 그 이란의 대통령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앞으로 만약에 이란이 또 우리 미군을 공격하게 되면 22곳에 어떻게 보면 그 이란에 있는 중요한 도시나 거점을 나는 폭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52명 얘기는 뭐냐면 지난 시기로 잠깐 좀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1979년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1979년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을 이란인들이 점거했고요. 그때 점거된 그 미국민들이 52명입니다. 따라서 점거됐던 그리고 444일 정도 필압됐던 미국민이 52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러면 52곳의 이란의 어떤 주요 시설 나는 정확하게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과 그 과거의 시기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그러니까 40년 전 얘기를 하면서 52명을 나는 어떻게 보면 상징해서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인물이 결국 이란의 대통령인데요. 이란의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을 향해서 너희가 그 과거에 했던 그 미국민 52명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290명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90명을 또 보면 미군이 실수나 착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란에 있는 민간 항공기를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하고 나서 그 가운데 그 비행기 안에 290명의 이란이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그 어떻게 보면 이란의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서 너희가 52명 미국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290명의 이란인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란에 전혀 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고요. IR-655가 그 당시에 이란 항공기의 어떤 편명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과 이란의 부분들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좀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기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공격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했는데 공격을 안 하고 이제는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란의 대통령은 290명을 계속 기억하라. 290명을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를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것이 결국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을 거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 증시에 얼마나 미칠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란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앞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비롯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미국의 전 세계 어떤 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개념이 한국이 그 모든 원자재 많은 그 원유의 많은 부분들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배를 통해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인을 파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이란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미군을 도와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 기본적으로 원유 수입의 70에서 80%를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한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를 넘어서 상당히 글로벌 증시 간의 큰 악재다 보겠습니다. 잠깐 좀 유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오늘 새벽에 백악관 페이퍼를 통해서 했죠. 미국이 이제 글로벌 세계 1위의 원유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산유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샌드 오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그만큼 기름을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유가가 WTI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59, 뭐 몇몇 페이퍼를 보면 배럴당 $70,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70까지 넘어선다 그러면 일단 국내 정유업자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이란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이런 국내발 악재가 커지고 있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건설업종 상당히 그 중국 소위 아직까지 뭐 유가가 그리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중동 오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설업이 상당히 부담 느낄 것 같고요. 또 정유업이 뭐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국내 증시의 어지 하락이 실은 단기적인 하락보다도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국내 증시의 몇몇 키 산업 업종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